국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인도 태평양 전략연구원의 최수영입니다. 오늘도 저희가 마련한 공적관 TV 그레이트 게임과 인도 태평양 전략연구원 유튜버를 애청해 주시고 계셔서 큰 고마움과 감사의 인사를 전해 올립니다. 자, 국민 여러분, 지금 현재 북한 괴뢰군들이 지금 정식 파병도 아니고 남의 나라 군복을 갈아입어서 마치 포대가리를 하는 것도 아닐진데 그 옷을 바꿔 입으면서 지금 러시아 몽고 위에 있는 브리야트 공화국 쪽의 국민들인 것처럼 이렇게 위장을 하고 신분증도 받고 있다 그럽니다. 현재 이와 같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 괴뢰군들이 지금 참전을 하고 있고 이로 인한 파급 영향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최근 러시아는 지난 6월 달에 블라디미르 푸틴이 북한 평양을 방문해서 체결한 러북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 즉 러북 동맹 조약에 대한 비준 요청서를 러시아 의회에 보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김정은의 북한 괴뢰 집단이 러시아를 도와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직접 파병하여 참전하고자 하는 동향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적지 않은 충격이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자, 지금 북한 괴뢰군들의 우크라이나 전 참전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국제 정세에 어떠한 파급 영향을 미칠 것인지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국가정보사는 10월 18일 북한이 지난 8일부터 13일까지 러시아 해군 수송함을 통해 북한 특수부대를 러시아 지역으로 수송하는 것을 포착했다. 북한군의 참전 개시를 확인했다고 밝히면서 관련된 위성사진과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참전 사진 등을 공개하였습니다. 이미 1,500명이 청진, 함흥, 무수단 인근 지역에서 러시아 태평양 함대 소속의 상륙함 4척 그리고 호위함 3척을 이용해 러시아 지역 연해주에 있는 블라디보스톡으로 1차 이동을 했고 조만간 2차 수송작전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관련 정보 소식통은 북한이 최정예 특수작전부대인 11군단, 소위 폭풍군단 소속의 4개 여단 총 1만 2천여 명의 규모의 병력을 우크라이나 전쟁터로 파병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습니다. 국정원 측은 북한 병사들은 러시아 군복과 러시아제 무기를 지급받았으며 북한인과 용모가 유사한 시베리아, 야쿠티아 혹은 브리야티 지역 주민으로 유장한 가짜 신분증도 발급받았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야쿠티아 혹은 브리야트 이쪽은요 굉장히 체격 조건들이 큽니다. 과연 과거 우리 고구려, 부여 우리 조상들이 살고 있었던 바로 그분들의 후손들이 되겠는데요. 자, 지금 170도 안 되는 이렇게 자그마한 애들을 보내면서 이와 같은 가짜 신분증을 만들어서 과연 얼마나 효과를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국정원은요, 지금 해야 될 일은 이런 것을 이렇게 북한 아이들이 움직이겠다. 이걸 또 중요한 의미가 되겠습니다만은 먼저 우크라이나 전선에 국정원 요원들이 가서 대기하고 있다가 들어오는 북한군 병사들에 대해서 소위 말해서 심전 공작 사업을 통해서 이들이 무장탈령하게끔 만들고 무장탈령한 이들을 우리가 건져서 전부 다 자유 대한민국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특수 병력 출신들이 많이 빠지면 많이 빠져서 나올수록 그만큼 북한 내부적으로 허점이 더 많이 생긴다는 것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한편 우크라이나의 그 젤렌스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젤렌스키는
우리나라처럼 무슨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니고 그리고 더더욱이나 우리한테 무슨 우방이나 이런 국가도 아닙니다. 미국의 소위 말하는 미국의 조종을 받는 하나의 푸들강아지다라는 정도로 봐야 되는데 지금 왜 이렇게 이 젤렌스키가 전장에 집착을 하고 도대체 이 전쟁을 통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데 그 사람들의 생명의 대가로 도대체 돈을 얼마나 벌어들인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자, 이런데 지금 이 젤렌스키가요, 지금 10월 16일 우크라이나 의회에 출석을 해서 우크라이나 정보기관을 통해 확인했다고 하면서 북이 러시아에 무기뿐만 아니라 인력도 공급하고 있다 하면서 푸틴의 범죄자 연합에 이미 북한도 포함되었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10월 17일 브뤼셀 EU 정상회의 참석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는 우리 정보당국, 즉 우크라이나의 정보당국이죠. 이 정보당국에 따르면 지상군 기술자 등 모두 합해서 북이 러시아를 돕기 위해 총 1만 명을 준비시키고 있다. 그리고 일부 장교들은 이미 점령당한 우크라이나 영토에 배치됐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자, 이와 덧붙여서 키릴러 부다노 우크라이나 국방부 정보총국장은 10월 17일 미군의 군사매체 더 워전 TWZ에서 그들은 11월 1일에 준비될 것이라면서 선발대 2,600명이 다음 달 쿠르스크로 갈 것이다라고 언급을 하였습니다. 북의 우크라이나 파병설은 지난 3월 도네츠크 전선에서 우크라이나 군의 공격으로 사망한 러시아 군인 20여 명 중 이 가운데 북한 군인 6명, 6명이 섞여 있었다는 우크라이나 언론 보도가 처음 나온 지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불거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영국의 일간 가디언지는 10월 10일 우크라이나 당국자 등을 인용해서 러시아 전선 뒤에서 KN-23 미사일 발사 체계를 지원하기 위해 북한군 기술 인력 수십 명이 배치되어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매체들은 10월 15일 자국군 소식통을 이용해서 러시아군이 제11 공수 돌격 여단에 북한군 약 3,000명의 장병으로 구성되는 브리아트 특별대대를 조직하고 있으며 곧 우크라이나군이 일부를 점령 중인 러시아 본토 쿠르스크주에 배치될 수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우크라인스카 프라우다는 북한군 18명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7km 떨어진 쿠르스크주와 브리안스크주 경계 지점에서 부대를 이탈했다고까지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 국정원이 우크라이나 측의 주장과 보도들을 국제사회에서 처음으로 실증적 자료들로 사실을 확인했다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탈영한 북한군 군사 18명은요, 이미 다 잡혔다 그럽니다. 왜 탈영했느냐 이유를 물어보니까 먹을 걸 주지 않아서 배가 고파서 도무지 참을 수가 없어서 지금 탈영했다라고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 젊은 아이들을 생명을 담보로 돈을 벌기 위해서 지금 보냈다 그러면 뭐 먹는 거라도 좀 배불리 먹여주고 황천길을 보내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지금 현장의 객관적인 사실이 이렇습니다. 자, 이와 같은 보도와 주장들에 대해서 러시아는 일관되게 부인을 해오고 있습니다.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10월 11일 브리핑을 통해서 북한군 파병 관련 질문을 받았는데 답변은 이는 또 다른 가짜뉴스로 보인다. 또한 젤렌스키 대통령 발언에 대해서 콘스탄틴 돌고프 전 유엔 주재 러시아 차석 대사는 10월 16일 날 다음과 같이 언급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분쟁에 북한이 개입했다는 신화가 우크라이나 정권에 필요했다는 말로 지금 일축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마리아 자할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10월 16일 브리핑에서 특별 군사작전 참가자 구성은 국방부가 확인해 줄 일이라고 하면서 북한 파병설에 대한 직접적인 답변을 회피하였습니다. 러시아 언론들도 일제히 젤렌스키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짓으로 비난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정원의 보도에 대해서는 러시아나
북의 공식 반응이 현재까지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 현재까지라는 것은 이번 달 10월 21일 월요일까지가 해당이 됩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러시아가 러북 동맹조약의 비준에 나선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동조약 4조에서는 구소련 시 북한과 소련이 체결한 조소 동맹조약의 피침 시 상호 군사 지원 조항을 그대로 복원시키고 있습니다. 러시아도 동조약의 비준에 상당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10월 15일 북러 조약에 대해서 안보 보장을 포함한 모든 분야의 협력을 전략적으로 심화하겠다는 것이어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했고, 안드레이 루텐코 러시아 외무차관은 10월 15일 이슬라마바드, 아프가니스탄이죠. 이슬라마바드에서 기자들에게 북한에 대한 침략 행위가 일어나면 우리 법에 따라 그리고 북한의 법에 따라 필요한 모든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하면서 러북조약 제3조와 제4조의 해당 내용이 명확하게 나왔다고 발언한 바 있으며 유사시 북한에 군사적 지원을 할 것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보런초프 러시아 과학 아카데미 동방학연구소 한국-몽골 과장은 10월 15일 타스 통신에서 러북조약의 비준은 적들에게 조약이 단순한 종이 한 장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중대한 국제법적 문서로 작용한다는 신호라고 평가를 하였습니다. 이들은 북한 피침 시 러시아의 참전 가능성을 말하고 있습니다만 우크라이나 전에서 북한의 참전을 공식화하기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의 성격이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러북 동맹조약의 비준과 북한의 파병은 어떠한 의미를 갖는 것일까요? 러시아 의회는 곧 동조약을 이유 없이 비준할 것이라고 합니다. 북러 양측 의회의 비준 후 비준서를 교환하게 되면 동조약은 실질적 효력을 발휘하게 되고 양측이 모두 조약의 내용에 구속되게 됩니다. 북한은 이미 지난해부터 러시아에 대량의 탄약과 미사일 등 무기를 공급해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난 8월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영토인 쿠르스크주 일부를 점령한 것을 러시아에 대한 침략으로 규정할 경우 북한은 러시아를 돕기 위해 파병할 책임과 명분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은 러시아가 특별 군사작전이라고 주장한다는 점에서 북한의 참전 명분이 희박하겠습니다만 우크라이나 군의 러시아 영토 점령은 상황이 다르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북한군이 파병되면 쿠르스크주에 진주할 것이라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북한군이 참전하면 얼마든지 도네츠크 등 우크라이나 전선에 투입될 수가 있습니다. 러시아는 다민족 국가로서 북한인들과 구분이 어려운 몽골계, 부랴트족과 시베리아 소수민족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북한 군인들을 이들 소수민족으로 위장시켜 참전시킨다 하더라도 구분이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북한 군인들로 부랴트 특별대대를 조직하고 있다는 보도도 위장 투입을 염두에 둔 움직임에서 노출되어 나온 것으로 판단해야 하겠습니다. 북한군의 대규모 해외 파병과 참전은 이번이 처음으로서 30개월 이상 끌어온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식을 더욱 지연시키거나 제3국들이 참전하는 국제전쟁으로 비화시킬 위험이 대단히 높습니다. 직접 참전 논의를 야기할 것으로 보여지고 당장 나토 국가들의 우크라이나 지원 확대와 더 나아가서 나토 국가들이 직접 참전 논의를 야기할 것으로도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러시아를 지원하는 벨라루스가 참전을 결심할 가능성도 점차 고조되었습니다. 북한군의 참전으로 전세가 러시아 측에게 크게 기울 경우 나토 국가들은 참전을 심각하게 고려할 것으로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러북 동맹조약의 비준과 북한군의 참전은 한반도의 안보 상황에도 엄청난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러시아와 북한이 조약상의 동맹을 넘어 혈맹 관계로 발전함으로써 한반도 위기 상황 발생 시 러시아가 북한 지원을 위해서 군사적으로 개입할 가능성이 매우 커지고 높아졌습니다. 최근 러시아 당국이
한반도 상황과 관련하여 북한을 적극 두둔하고 한국을 비난하는 것도 러시아 북한 간 동맹관계를 부각시키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보여진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북한은 참전의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생존에 필요한 식량과 에너지의 지원은 물론 핵무기와 재래식 무기 개량에 필요한 기술과 군사 위성 자료 및 기술, 그리고 러시아판 GPS 기술 도입을 통해 국방 전력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북한은 불량품이 많은 낡은 탄약과 조악한 미사일 등을 최신 제품으로 교체하여 채워넣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북한군을 하여금 현대전의 실전 능력을 습득하게 함으로써 북한군의 전력을 대폭 강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번 김정은이가 보스턴 7을 방문해서 러시아의 그 우주 발사 시설을 관람을 했고, 그리고 이어서 블라디보스톡에 내려와서 러시아 해군 기지를 방문을 했습니다. 이곳을 돌면서 김정은이가 가장 바랐던 것은 러시아가 북한 괴뢰들에게 극초음속 전폭기인 소이 35 같은 최신의 스텔스 전폭기와 그리고 극초음속 미사일 시스템, 그것을 제조할 수 있는 기술과 도면이 필요했겠죠. 더 나아가서 핵 연료로 추진해서 나가고 SLBM을 발사할 수 있는 핵 추진, 핵 잠수함을 김정은이가 요구를 했는데, 이 어느 것에 대한 것도 러시아 푸틴은 동의를 해준 바가 없습니다. 즉 무엇이냐? 우리도 입장이 좀 어렵다. 너희들도 돈 주고 사가거라. 이런 입장이었는데요. 과연 이번에 이렇게 북에 젊은이를 보낸 피해 대가로 과연 러시아가 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운물가에 가서 숭늉 찾기식이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러시아 측은 바보가 아닙니다. 그리고 블라디미르 푸틴은 적절한 타이밍에 북의 김정은이를 활용해서 적당히 써먹고 버리는 방식을 취할 것이라고 저희들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와 같은 일 때문에 너무 부하내동해서 흥분하고 발작하는 이런 반응을 우리 쪽에서도 보여서는 아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무엇을 준비하고 대응을 해야 되겠습니까? 최근에 한반도 긴장상과 관련해서 러시아 외무부에서는 10월 14일 북한이 남한 무인기가 평양 상공에 침입하여 대북전단을 살포했다는 주장을 한 것에 대해서 서울의 이러한 행동은 북한 주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자 독립국가의 합법적인 국가 정치 체계를 파괴하고 자주적으로 발전할 권리를 박탈하기 위한 것이라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한편 루덴코 러시아 외무차관은 10월 15일 한국의 행동들이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도발로 낙인 찍힐 수 있다면서 북한의 주장에 동조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북의 대남 오물풍선 살포와 남북 간 철도와 도로 폭파 단절 등 긴장 고조 행위에 대해서는 입을 닫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앞으로 북한의 행동을 적극 지지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적대적 태도를 보일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너무 이렇게 자극적인 반응을 우리 쪽에서 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한편 북한도 최근 대남 풍선 도발 지속과 함께 헌법 개정을 통해 대한민국을 철저한 적대 국가로 규정을 하고 남북 연결 도로와 철도를 폭파하면서 김정은이 전선 군부대를 방문하여 서울 지도를 펼쳐놓고 한국이 주권을 침해하면 물리력을 거침없이 사용하겠다고 위언하는 등 대남 긴장을 극도로 고조시키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하지만 이와 같은 김정은의 행보는 지금 공포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자신의 나약하고 빈약한 모습을 만천하에 공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허장성세된 비약된 부풀려진 김정은의 언행에 대해서 우리는 일희일비할 필요가 있어요?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우리의 목표는 북을 체제로
체대로 돼서 섬멸하고 북한 지역을 접수하는 것만이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과제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립니다. 자, 따라서 우리로서는 현재 국제사회와 공조하여 러시아와 북한에 대한 강력한 제재 등 경제적 불이익을 함께 러시아 측에게 모든 제반 분야 대북전 가능성을 강력하게 경고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북한군의 대규모 참전 시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도 러시아에 대한 지렛대를 잃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는데요. 자칫 잘못하면 이와 같은 태도와 자세는요 말로 보고서로 끝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나라는 러시아에 지금 그렇게나 좋던 관계가 현대자동차가 단돈 14만 원에 팔려나갔습니다. 수천억 원에 달하는 공장 자산이 그렇게 허망하게 팔려나갔습니다. 그리고 1,400종류가 넘는 대한민국 물건들이 러시아에 지금 수입이 되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지금 제약을 받고 있는데요. 한번 심각하고 신중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과연 우리의 적은 누구고 우리의 친구는 누구입니까? 오늘의 적이 내일의 친구가 될 수 있고 오늘의 친구와 내일의 적이 될 수도 있는 것이 바로 국제사회이기도 합니다. 자, 따라서 지금 현재 러시아, 북한 간에 맺어진 동맹조약을 바탕으로 해서 김정은이가 대남 무력 도발을 자행할 가능성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 또한 그 가능성이 없다라고 평화스럽게 생각하고 있으면 1950년 일요일 새벽 6월 25일 날 얻어맞았던가 똑같은 일을 우리는 다시 한번 당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북의 거짓된 선전선동에 절대로 현혹되거나 미혹되어서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되겠죠. 우리의 주적은 누구다? 북한 괴뢰다 라고 하는 점을 결코 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지금 블라디미르 푸틴은 적절한 시간에 적절한 방식으로 북한 괴뢰 집단에 김정은이라는 꼬마를 이용해 먹을 것입니다. 단물 다 빨아먹고 버릴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러시아와 북한이 동맹조약을 체결했다 어쨌다 해서 러시아를 우리를 적으로 돌릴 게 아니라 러시아를 우리의 친구로 끌어다닐 수 있는 그러한 포용력과 그러한 담대한 자세가 우리에게는 더욱더 요구되고 있다. 그리고 지금 우크라이나 쪽에다 무슨 살상용 공격용 무기를 우리도 판매한다. 지원하겠다. 이런 경거망동은 좀 안 했으면 좋겠고요. 더더욱이나 한 발짝 더 나가서 우리 자체적으로 뭐 핵무장하겠다. 이런 제발 어린아이와 같은 소리는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 핵무장이나 또 우크라이나 측에 우리의 대한민국이 만들어낸 방위산업 제품을 통해서 즉 공격용 무기를 우크라이나에다가 지원하겠다. 이런 얘기는 대단히 경박한 처신이 될 것입니다. 즉 대한민국은요. 자유민주주의 우리 서방 진영에 아주 중요한 무기를 제조하고 제공할 수 있는 그런 협력 국가 중에 중요한 자리를 지금 차지하고 있어요. 섣불리 러시아와 원수지간을 만들지는 말아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상황에서 북한 지역을 하루빨리 접수를 해서 소위 말하는 통일이라는 것을 태극기 깃발 아래 성공적으로 완수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DMZ 즉 비무장지대는 그대로 놔두고 북한 지역이 개발을 해서 중국보다 더 빨리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것은 북한 지역에 소위 말하는 일상용품들을 제조 가공하는 공장과 설비를 투입을 해서 지금 메이드 인 차이나, 메이드 인 방글라데시, 메이드 인 인디아, 메이드 인 미얀마와 같은 여타 국가들이 만들어서 미국에 수출하는 것보다 더 저렴한 가격으로 수출하고 관세를 없앰으로 해서 지금 북한 지역의 경제생활 수준을 적어도 1인당 GDP를 3만 달러 정도로 올려야 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남북 간의 통합이 이루어져야지. 지금 당장에 김정은이를 제거하고 한다 해서 바로 지금 양쪽을 통합을 해버리면 대단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경제적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집니다. 때문에 섣불리 통일을 할 생각들 하지 말고 상당 기간 북의 GDP가 대한민국 수준과 비슷할 정도로 올라올 수 있어야 돼요. 제네시스도 사고 지금 뭐 한 100인치짜리
그 벽걸이 텔레비전도 사고, 집에 뭐 차도 2대, 3대씩 그 정도로 할 만큼 북한 사회가 개방이 되고 소득 수준이 높아졌을 때 그때 가서 합쳐도 늦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김정은이가 마지막 지금 거의 발악을 하고 있어요. 악수를 두고 또 악수를 두고 있는데 중국으로부터 배척받고 있는 상황에서 러시아의 군대를 보내서 중국과의 관계를 더 냉각시켜버리고 있는 김정은입니다. 자, 김정은은 지금 건강도 나쁘고 또 평양 상공에 떨어지고 있는 대북 전단으로해서 극히 지금 공포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자신에 대한 비밀이 다 만천하에 공개가 되고 북한 주민들에게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서 이제는 이것도 저것도 할 수 없는 그야말로 진퇴의 악난이다. 그야말로 백척간도에 서 있는 김정은의 운명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정신을 모으고 집중해서 빨리 북한 지역을 우리가 접수해버리는 그 방법을 빨리 찾아야 됩니다. 자, 미국을 설득할 때도 분단된 한반도가 미국의 국가 이익에 더 도움이 되느냐, 아니면 통합된 흡수된 한반도가 미국의 국익에 더 도움이 되느냐를 분명하게 우리가 협상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미국의 의견 또한 분단된 것보다는 통합된 것이 훨씬 더 이롭다고 했을 때 미국과 함께 의견을 맞추어서 한반도를 원래 상태로 돌려는 거죠. 통일 아닙니다. 원상태로 지금 복구돼서 회귀해서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 자동적으로 중국 공산당과도 군비 경쟁을 통해서 빠른 시간 내에 중국 정권을 몰락시킬 수 있는 그러한 해결점을 찾아낼 수도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흑룡강, 길림, 요령, 동북, 삼성뿐만 아니라 몽고 지역, 또 과거에 있었던 만주국 지역까지 우리가 여러 가지로 만주국 복국하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외몽고 지역까지도 우리 조상님들이 살았던 지역을 문화적으로, 언어적으로, 또 산업적으로, 군사적으로, 과학기술 방면으로 등등 해서 한국의 문화를, 한국의 문명을 전파하면서 조상들이 말 타고 달렸던 중앙아시아 평온을 되찾는 날이 빨리 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국민 여러분, 이럴수록 우리나라가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아직도 국내 정치 속에서 쓸데없는 정신병자 수준의 애들이 서로 물고 뜯고 핥히고 지금 이전 투구를 벌이고 있어요. 자, 국민 여러분. 자, 영어를 배우다 보면요. Let bygones be bygones라는 말이 나옵니다. 지나간 일은 다 잊어버리자. 이런 얘기예요. 자, 우리는 앞으로 우리 앞에 올 미래를 생각하면 됩니다. 자, 지금 있는 정권이 어떻다. 과거 뭐 어쨌다. 이런 거 하지 말고요. 과거에 있었다면 종고만 보십시오. 언제? 전쟁의 폐허를 복구시키려고 그렇게나 노력했던 이승만 대통령. 건국의 아버지셨죠? 그 다음에 엉망으로 무질서된 민주당 정권을 무너뜨리고 군사혁명을 통해서 이 나라를 산업화 근대화, 국방의 현대화를 도모해서 성공시키셨던 우리 산업붕의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 시절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그러한 1980년도에 극한의 혼돈기를 지혜롭게 전문가들에게 일임하고 목숨을 던져 대한민국을 구조해냈던 전두환 대통령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우리나라는 전두환 대통령 위에 있었던 여러 명들의 대통령이 있었지만 그 정말 깜도 안 되는 그런 사람들 시절은 잘못됐던 것만 생각하시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두 번 다시 똑같은 오류를 범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을까, 이 생각들을 해야 됩니다. 김영삼이나 김대중이가 해왔던 그런 여러 가지 만행들이 많아요. 노무현이도 못지 않습니다. 특히나 이들이 해왔던 대북 지원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골간을 빼먹는 그야말로 파렴치한 일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참고하셔서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은 앞으로를 보고 나가야 됩니다. 자, 지금 현재 대통령이 어떻게 된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괴념치 마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이 나라를 끌고 갈 지도자가 나타날 것이니까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요. 우리는 한마음 한뜻으로 뜻을 모아서 부강한 대한민국, 수준 높은, 격조 높은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모두가 다 매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마련한
공작관TV, 그레티게임과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최수영입니다. 고맙습니다.